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예산과 관련해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져 시끄럽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교육 관련 예산이 본회의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 부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교육 예산안이 뒤집혔습니다. 시의회 개원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달성군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도서 구입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등 4억 6천만 원을 깎았습니다. 의원 12명이 예산안 심의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해 동료 의원들 간의 관계 때문에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불만과 비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진통 끝에 수정안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15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통과됩니다. 예산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거센 후폭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주장에다 3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전체 예산안의 0.013%에 불과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까지 줄여야 하겠냐는 겁니다. 예결위 부위원장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토건 사업으로 무분별한 건물 짓고 인도 블록 파내는 그런 예산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명분 있는 예산 때문에 의원 간에도 서로 신뢰하지 않고 표결까지 서슴지 않는 부끄러운 의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 의혹과 격한 반응까지 나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이기 의장단 구성을 욕심내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죠. 여야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의회 내부의 협치와 소통의 정신이 사라져 반쪽 의회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 지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80% 이상이 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불규칙한 고용과 근로조건 악화 때문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근로조건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여성노동자회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10개월 동안 관광과 숙박업 종사자 등 여성 노동자 288명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월 평균 임금의 경우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35.7%, 100만 원 미만이 28.6%로 여성 근로자 80% 이상이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 53.5%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가 29.4%로 불규칙한 고용이 많았습니다.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근로 조건도 열악했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1.4%로 높게 나타났고 4대 보험 가입률이 절반 이하였으며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23.8%에 달했습니다. 관광 서비스 업종 여기에서 이제 불안정 노동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 조건들이 이제 보장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노동 조건들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이제 뭐 상담을 받거나 이랬을 때 전혀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좀 상황들이 많이 특성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임금 인상이 57.5%로 가장 높았고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사회가 개선해야 할 노동 조건 중에 일자리 소개와 취업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과 직업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주 차원의 비정규직이나 여성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또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경주 여성노동자회는 이번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주시에 노동정책 개선과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시청을 어디로 옮길지 정할 시민참여단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합숙을 시작했습니다. 8개 구군 29명씩 시민 232명과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회원 10명 등 252명은
오늘 이전 후보지를 직접 둘러보고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주제별 토론을 펼치고 일요일인 모레 오후 시청 이전지를 결정합니다. 시민 참여단은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등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 있고 경찰이 주변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들의 운영비 등과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모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맡았던 A씨 부부는 2011년 2월부터 아동양육시설에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대구시로부터 3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0년 운영비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7억 7천여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문대 출신 유명 강사 3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논객이지만 조국 사태 초반부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양대 측은 진 교수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를 두둔한 동양대 교수와 설전을 벌이는 등 위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5분 발언에서 자유한국당 윤승호 의원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도내 공공부문에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경북도청의 기간제 근로자 연봉이 생활임금을 적용한 전남도청 근로자보다 400만 원가량 적다며 경북의 공공부문에도 생활임금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